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목요일 RK9 뉴스입니다. 코리아라는 단어가 포함된 LA와 오렌지 카운티 내 등록된 비영리 단체는 모두 450여 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부 단체들에서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불협화음들이 들리고 있죠. 대표적인 게 이미 보도해드렸지만 한미동포재단과 축제재단의 내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한인 비영리 단체 부실 운영과 비리 척결을 예고하고 나서서 주목됩니다. 지금 이 뉴스를 보고 계시는 단체장들 계신다면 오는 19일 오후 4시 LA 한국교육원에서 주 검찰이 진행하는 관련 세미나에 꼭 참석하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이 비영리 단체는 공공자산이죠. 본래 목적에 맞게 잘 운영이 되려면 각 단체 수장들의 마음가짐부터 좀 달라져야겠습니다.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해결을 위한 첫 번째 초당 합의안을 거부해 이민 빅딜을 타결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드리머 보호 법안과 국경 안전 강화 등 4가지 분야의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카 드리머 80만의 운명이 걸린 이민 빅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해 중요한 첫 관문을 넘지 못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딕 더빈,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제프 브레이크 상원의원이 합의해 가져온 첫 번째 다카 해결을 위한 초당 합의안을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상원의원 외에도 다른 의견을 보여온 공화당의 탐 커튼, 데이비 퍼트 상원의원과 밥 굴레트, 케빈 맥카시 하원의원 등 6명을 함께 백악관으로 불러 첫 번째 합의안이 마음에 들지 않아 거부할 것임을 미리 내비쳤습니다. 민주당 딕 더빈 상원의원은 4개월이나 협의한 끝에 마련한 초당적인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당혹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비해 린지 그레이엄, 제프 브레이크 상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은 1차안이 거부됐다고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아니라며 추가 협의를 계속해 조속히 다카 해결책을 타결짓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부분을 마음에 들지 않아 거부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4가지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수용하는 반면 세부 내용에서 추가 조정을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카 해결 법안에는 드리머들에게 미국 시민권까지 허용하고 국경 장벽과 펜스, 첨단 감시 장비를 혼합한 국경 안전 강화와 체인 이민, 추첨 영주권의 전면 폐지 대신 제한 또는 수정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의 밥 굴레트 하원 법사위원장과 마이클 맥컬 국토안보위원장 등이 각가지 이민 단속 강화 방안을 담은 미국 미래 안전 법안을 상정했지만 백악관은 성명까지 발표하고 그들의 노력에 찬사하면서도 4가지 범주로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잡으려면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국경장벽 건설과 관련해 의회가 얼마나 예산을 배정해주고 어떠한 형태로 구축하도록 동의할지를 먼저 합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200마일의 미국 멕시코 국경 전체가 아니라 722마일을 손대겠다며 10년간 180억 달러를 투입해 407마일 보수교체와 316마일 증설을 제안했지만 연방의회에서 민주당 다수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절반인 90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시키려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RKTV 뉴스 김윤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이용자들 가운데 일반 성인 3천만 명 안팎에 대해서는 취업 또는 자원봉사를 요구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이용자 8천만 명 중에서 아동, 노년층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지만 일반 성인들은 앞으로 취업 또는 자원봉사 중임을 입증을 해야지만 메디케이드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소식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가장 인기 있는 저소득층 의료보장 제도인 메디케이드에 손을 대기 시작해 거센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CMS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새 정책 지침을 통해 각 주 정부들이 메디케이드 이용자들 가운데 일반 성인들에 대해서는 취업해 일하거나 자원봉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주 정부가 절반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연방정부로부터 메디케이드 예산을 승인받으려면 성인 메디케이드 이용자들에게는 취업 또는 자원봉사를 입증하도록 요구하게 됐습니다. 공화당 강세 지역인 10개 주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데 민주당 텃밭 지역으로 전면 확대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현재 저소득층 정부 의료 보험인 메디케이드에는 평균 8천만 명이나 가입되어 있으며
그중에 어린이들이 43%인 3,470만 명으로 가장 많고 일반 성인 34%인 2,750만 명, 장애인 14% 1,130만 명, 노인 9% 730만 명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에서 아동과 장애인, 노인들은 해당되지 않고 일반 성인 3천만 명 안팎이 앞으로 취업에 일하고 있거나 자원봉사 중임을 입증해야 메디케이드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대, 프로텍트, 아워케어 등 헬스케어 관련 단체들은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공화당이 또 다른 헬스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강력히 성토하고 전면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헬스케어 단체들은 일반 성인들이 취업 또는 자원봉사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메디케이드를 박탈당한다면 결국 무보험자로 전락하고 이들이 건강을 정부가 위기에 빠뜨리는 것은 물론 사회의 치료 비용도 더 늘어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 폐지와 대체를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방과 주정부에서 거의 절반씩 부담해 저소득층에게 사실상 무상의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메디케이드를 대폭 축소하려 시도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미주 한인 이민 115주년을 맞아 오늘 현기식이 LA 한인회관에서 거행됐습니다. 김환중 LA 신임 총영사와 데이비뉴 4지구 시의원을 비롯해 미주 3일 여성동지회, 미주 한인재단 등 주요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오전 11시 반 LA 한인회관에서 성조기와 태극기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한인 이민 역사를 기념했습니다. 김환중 LA 신임 총영사는 한인 이민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차세대들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한인 사회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이제 115주년 되었지만 이제 점점 더 발전하고 성장해서 우리 주류 사회와 함께 어깨를 같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한인 사회가 합심해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번영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총영사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내일 한인사회에서는 미주 한인의 날 기념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굿사마리탄 병원은 미주 한인의 날을 하루 앞둔 내일 오전 9시 국기개양식 행사를 개최하고 이어서 오전 9시 45분엔 LA시 의회에서 제13회 미주 한인의 날 선포식이 열립니다. 이번엔 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다음 주면 공식 개장합니다. 제2여객터미널은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지어졌으며 연간 1,800만 명의 여객을 수용하도록 설계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세계의 공항으로 발돋움하는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개항 소식을 서울 남원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이곳 한국 시간 1월 1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22일 전에 맞춰 개장을 합니다. 제2여객터미널은 대한항공을 비롯해 네덜란드 항공사인 KLM, 에어프랑스, 델타항공 등 항공사 4개사 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나머지 항공사는 기존 터미널을 그대로 쓰게 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조기 입국하는 선수와 대회 관계자를 위해 1월 30일께 선수촌의문을 열 계획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 들어오는 외국 선수단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입국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2여객터미널은 체크인, 보안검색, 세관검사, 검역, 탑승 등 출입국을 위한 모든 절차가 제1여객터미널과 별도로 이루어지는 독립적인 터미널입니다. 제2여객터미널 개장으로 인천공항은 연간 7,200만 명의 여객과 50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세계적 수준의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의 명실상부한 핵심 공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공항은 2001년 3월 개항한 이후 이용객이 연평균 7.5% 증가하며 빠른 성장을 이루어왔고 급증하는 항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9년 6월부터 제2여객터미널 건설 사업에 돌입해 지난해 9월 말 완공되었습니다. 제2여객터미널은 출입국 대기 공간 확대, 자동 탑승권 발급 등 무인 자동화 서비스가 확대되고 환승 시설을 인접 배치한 환승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출입국과 환승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 철도, 대합실을 제2교통센터로 통합 배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한결 편리해졌고 각종 스마트 기술로 여객 안내도 강화했습니다. 최신형 원형 보안 검색기를 도입해 항공 보안을 강화한 것도 특징입니다. 인천공항이 세계 유수의 공항처럼 복수의 국제선 여객터미널 시대를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용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안내를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오픈으로 평창올림픽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하고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오픈으로 당분간 혼란이 예상되겠지만 그보다 더 해외 비즈니스와 관광으로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RKTV 뉴스 남원입니다. 다음 달 18일부터 한국을 방문했다가 대한항공이나 델타항공을 통해서 미국으로 돌아올 경우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 터미널 2는 체크인, 보안검색, 출도착 등 항공여행의 전 과정이 독립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공항이 새로 생긴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는 예전과 같이 기존 터미널 2를 이용하시면 되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